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어 개념만의 기초 영문법 안내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좀 어려워서 그냥 강의 안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접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영문도 모르고 영어를 공부했다. 이 영문은 원래 영문도 모른다는 것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문인지 모르고 그 속으로 제대로 물을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영문도 모르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왜? 영어의 문법적인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도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 이건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모국어를 어린아이가 배울 때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몸을 뒤집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왜? 맘마 달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와요. 엄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가 처음에 그냥 애 소리 내면 뭐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천재야. 벌써 엄마라는 말을 시작해요. 뭐 이러면서. 근데 걔는 그냥 엄마를 부른 게 아니고 입술 띈 거예요. 근데 입술을 띄면서 그러면 밥이 와. 그러면 엄마가 와. 엄마를 내가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잔데 왠지 친근한 여자가 나한테 다가오는군. 그리고 배고픈데 그러니까 엄마가 저 친근한 여자가 밥을 주는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걸 이제 밥을 원할 때는 하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상황이 그 말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엄마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엄마 그러죠. 영어로 mother 또는 mom 그리고 중국말로 이게 이제 엄마입니다. madre 그러면 이태리 말이고 mutter 그러면 독일 말입니다. 전부 다 소리가 들어가죠.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계속 자기도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소리를 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국어를 배우는 환경입니다. 영어도 그렇게만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뭐 영어 다 잘할 테니까. 그런데 영어가 외국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습득의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어를 짧은 기간인데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편차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혹시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재능의 문제일까요?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어. 아닙니다. 영어에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어는 여러분 단언컨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영어는 재능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영어를 처음 배운 환경이 영어를 배우자마자 너는 몇 등짜리 영어다. 그러면서 영어에 등수를 매긴 거예요. 영어는 등수를 매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우리말을 배울 때 애기가 우리말을 하는데 얘는 몇 등짜리 우리말을 하는군. 얘는 몇 점짜리 우리말을 하는군. 이렇게 점수 매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할 때마다 너는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에서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밥을 더 준다든지 먹을 걸 더 준다든지 그런다면 걔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똑같다고 봐요, 영어는. 왜? 운전 잘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아저씨 운전 무지하게 잘하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천천히 영어를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를 하면 위험한 거죠. 우리가 테이크 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 면허 시험 봤수?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100점 받아야 돼요? 이거 100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박수 받아. 그렇죠? That's it. 끝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신 분 그러면서 운전면허 면허증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 넘버에 이렇게 100점 받은 사람 그래서 피해 가세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운전은 어떤 특정한 점수 70점입니까? 그 점수만 넘으면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재능 문제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데 그 차이는 뭘까? 잘하고 못하는 차이, 그 잘한다는 건 엄청나게 영어로 연설할 정도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통이 될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영문이 뭔지 개념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파악이 핵심인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잘 안 되는 거고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어느 정도 영어를 말하거나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 그게 먼저 중요하다. 자, 이 수업도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안강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영어에 강력한 뼈대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뼈대가 없는데 살만 찌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잡는 개념 완성. 이 영어의 개념 있는 영어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영어 공부를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충 하는 단어로 꿰 맞추면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대충 해석해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고 소설 쓰기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기분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져요. 영어 공부가 아니고 소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핵심이 뭔지 수식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느 경우는 핵심이 수식인 것 같고 수식이 핵심인 것 같고 이게 인 것 같고 저게 인 것 같고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념을 잡는다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 개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배우가 개념 있는 배우다. 그래서 배우가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개념 배우, 개념 선수, 개념 가수. 근데 영어도 개념 영어, 기본과 원칙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핵심을 잡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그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요거다. 그걸 알아내는 거죠. 아무리 길다고 해도 개념을 잡고 핵심을 잡고 핵심이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으면 겁먹지 않게 돼요. 사실은 팔품사와 의형식만 제대로 개념 있게 배우잖아요. 그럼 문법의 기본 핵심이 80%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품사가 배우고 오형식 배웠다고 이게 잡혀? 네. 저는 배웠는데 제대로 못 배운 거죠. 품사에 대해서 그 품사가 뭐다라고 하는 뜻만 아는 거지 그 품사를 언제 쓰는지 그 상황이 어떨 때 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오형식에 대해서도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하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그 말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았다면 이건 즉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영어를 어렵고 길게 만듭니다. 그런데 개념을 잡잖아? 그럼 그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어디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 뭔지 그리고 핵심을 꾸며주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투부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뭔 부사적 용법 이거 외웠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영어에 대해서 저도 영어를 꽤 했지만 투부정사 그러면요 그냥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꾸며주기 뭐 이렇게만 합니다. 정말요? 그래. 투부정사 그러면 요거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가 정말 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투부정사가 뭔지 아십니까? 투부정사는요 어떤 거냐면 왜 여러분 국화빵 만들 때 있죠? 붕어빵 만들 때 그 아줌마가 그 왜 주전자에 이렇게 밀가루 물 녹여갖고 거기다 넣은 거 있죠. 그게 부정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1강을 들으세요. 1강에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본질적인 걸 잡아야 됩니다. 과거 진행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왜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be 플러스 ing, be가 과거면 과거 진행 이러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과거 진행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살짝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거 진행은 과거 진행형을 쓸 때는 언제냐면 배경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첫 장면에 그때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끝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배경을 얘기해 줄 때 과거 진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뭔가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쓴다는 걸 모르니까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고 나가버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쓰는지,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수영장 바깥에서 수영법의 종류만 무조건 빠르게 암기하고 그걸로 영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 바깥에 있어야 됩니까? 수영하는 법 종류만 알면 됩니까? 이게 평형이고 배형이고 뭐 이거 자유형이고 이것만 알면 수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왜 수영을 해야 되는지, 수영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배우고 수영법의 종류만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써보지도 않아.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영어 수업에서 그냥 우리말로 계속 영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도 직접 들어야 되거든. 근데 듣는 것도 없이 그냥 눈으로만 듣기를 공부한다면 들을 수 없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영장 바깥에서 수영하는 법만 키우면서 수영장 물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 키운 것과 똑같습니다.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는 쓰지 않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는 정말 이상한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수영장 물에 퐁덩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저와 함께 수영장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듯이 영어 속으로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게 될 텐데 천천히 수영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왜 언제 어디서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는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수영이 얼마나 재밌는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낄낄낄낄 거리면서 영어가 얼마나 재밌는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낄낄낄낄 거리면서 이제 수영을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그 열망이 여러분을 아주 재밌는 수영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영어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영어 정말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기본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개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편안하게 여러분 자신으로 잡게 되는 개념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고 나면 점차 원리를 알게 되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개념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완성될 겁니다. 이제 정말 개념 있는 영어, 영문을 알고 하는 영어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영어 개념 기초 영문법 1강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